안녕하세요. 8월 1일 매매일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특징 이슈는 잡주 테마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 이거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안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실체가 없는 테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러시아 가스 공급 이거 반복될 거 다 예상했던 거고, 그리고 원자재 쪽은 이미 다 고점 트라이 중이기 때문에 그 강력한 신고가를 뚫지 않는 이상은 주식이 오를 수가 없고, 그리고 이 펠로시 하원의장 대만 방문 이슈로 이 무역 전쟁 테마, 이 미중 무역 전쟁 테마로 이 히토류 관련주 오랜만에 엮였는데, 실질적으로 히토류 통제하면 히토류 값이 올라봐야 선물 시장만 오르는 거지. 이 웬만한 히토류는 다 장기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히토류 우리나라에 안 주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장기 계약이고 뭐고 계약 어겨서 안 주는데 뭐 어쩌겠어요. 오히려 없어서 못 파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실체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장기적 관점이고, 단기로 주식 잘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거래량이나 차트 캔들 분석해서. 근데 제 경험상 이 네 가지 섹터는 좋은 경험이 없기도 하고 아픈 기억도 많고, 이 초보 투자자시라면 접근 자체를 하면 안 되는 섹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보시라면은 안전한 것만 해도 힘든 게 주식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이쪽 접근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존 언급 섹터에 대한 설명은, 친환경 쪽은 변함없이 조정시 접근할 겁니다. 관점 변함없고요. 제가 저번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이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지금 대장인데, 만약에 이 고점 박스권을 만들어 버리면 전 접근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조정이 깊게 나와준다.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잖아요.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조정이 깊게 나와준다. 4만원 밑으로 계속 매수합니다. 법안은 결국 통과될 거라고 가정하고 하고 있고, 법안 통과될 때는 조정을 깊게 받았으면 그게 다시 재료로 작용해서 충분히 되돌림 파동을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린 그림이 나왔을 때만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점에서 고점 박스권 만들고 위로 신고가 슈팅하는 그림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전 그 그림을 배제해 버리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주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차트 분석, 저도 차트쟁이 하면서 차트 공부 엄청 열심히 해도 차트를 굉장히 맹신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결국 뜰리는 게 나옵니다. 뜰리는 게 하나 나오면 그때부터 의심병이 도져요. 그래서 물론 차트가 정말 중요하지만 이런 차트적 관점보다는 기업과 산업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풍력 쪽은 금일 시세가 나온 것으로 간주하고, 오늘 풍력 쪽에 작은 종목들이 좀 움직였어요. SDN 같은 거. 그래가지고 슈팅이 나온 걸로 간주하고, 원래 CS 베어링을 좀 살라고 했는데 좀 이 테마의 이동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풍력 쪽은 시세가 나온 걸로 간주하고 당분간 좀 안 볼 예정입니다. 좀 깊게 조정 받을 시만 접근하도록 하고, 태양열 쪽은 내일장 관심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PCB 기판 설명드렸는데 제가 심택에 대해서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가지고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심택이 3분기 피크아웃 우려가 있더라고요.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가지고 이 실적 이슈가 약하게 작용했는데, 제가 이 시가가 물론 저는 43,100원 시가 그거 지켜주면 살라고 했는데, 뭐 시작하자마자 43,500원 시작하자마자 음봉 떨어지길래 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41,200원 정도에 매수 걸어놨는데 거긴 오지 않네요. 그래도 어쨌든 위치가 만만하고 결국 저평가인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 화학 쪽은, 화학이나 원재료 쪽은 수율이 조금만 잘못돼도 좀 영업이익이 막 엄청 벌다가 갑자기 적자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ENF 테크놀로지인데, 제가 옛날에 제일 좋아하던 기업이었는데, 반도체 한창 핫할 때. 근데 이게 실적이 이렇게 3분의 1 토막이 나는 경우를 처음 봤어요, 반도체에서. 그래서 이때 정말 쓰라린 교훈을 얻었는데, 그래도 이건 화학 쪽, 원재료 쪽이라서 좀, 심택은 그래도 어쨌든 썩지 않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리한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아직 이 FC CSP 이쪽에선 1위 기업이고요. 그리고 중설 투자한 게 이 RFSIP라고, 이게 5G용 통신칩이에요. 결국 중국이든 동남아든 북미든 5G 폰이 결국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얘네가 전 선투자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5G가 아무리 안 터지고 그래도 결국 다 5G 폰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가정이 되기 때문에, 산업 특성상. 그래서 이쪽에 증설한 부분을 전 좋게 보기 때문에 매수밴드를 조금 낮춰서 중기 스윙으로 매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는 오늘 시가에, 만약 제가 어제 시가에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신 분 있으시면 약수익에 입절하시길 바랄게요. 이게 슈팅이 오늘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약하네요. 이게 슈퍼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만약 나오면 제로 소멸로 갭 떠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매도로 이용하시고, 만약 슈퍼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전 큰 시세에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서버 쪽 뭐 맥북이나 태블릿 PC 그리고 컴퓨터 이쪽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수요가 어쨌든 비트코인 채굴도 이제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그래서 이쪽이 좀 안 팔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코리아 서킷은 이 실적 발표를 슈팅 기회로 이용하시고, 이스페타시스가, 저는 이 심택이 이 RFSIP 이게 하이엔드고, 이 이스페타시스도 그 통신칩, 고다층 통신칩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더 강한 것 같아요. 이거 오늘 혹시나 제 영상 보고 사신 분 있으시면 8,000원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 신규로 사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솔직히 이 박스권 깨고 좀 더 내려와 주면 이렇게 돌리는 그림 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럴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스페타시스보단 심택이 좋아 보이는 거죠, 제 입장에서. 근데 심택은 시총이 1조가 넘고 얘는 시총이 만만하니까, 기판 쪽을 짧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스페타시스를 이 장기 이평선 조정 받을 때 이 박스권 하단까지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좋아 보입니다. 대닥전자는 제가 오늘 심택 보면서 좀 반성을 많이 했는데, 제가 좀 분석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심택에 대해서. 그래서 이 FC BGA 전망에 대한 좀 확신이 더 필요해가지고 더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전 이게 최고 기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기술이 최고 기술이더라고요. 이 FOWLP. 이게 PCB 없이 전기 신호를 칩에다 보낼 수 있는 기술이더라고요. 이게 진짜 극소수 회사만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얘네가 그러니까 TSMC가 괜히 1등이 아닌 거를 오늘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TSMC 쪽 기술에 대해서도 좀 더 파보고, 그러니까 이 PCB 없이 전기 신호를 보낼 수 있으면 이 회로도 더 짧아지고 노이즈도 더 줄어들고, 왜냐하면 전극 신호가 약한 신호로도 신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스펙은 갤럭시가 훨씬 좋은데 늘 보면 아이폰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성능. 전 그런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괜히 애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앞타바이오는 제가 이것도 설명 잘못 드렸는데, 이 매매법이 원래는 다음날 사는 게 아니고 이 상한가 가면은 갭 뜨는 건 당연한 건데 제가 좀 바보 같은 의견을 드렸네요. 저 오늘 단타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일당은 했는데, 원래는 이 상한가 자리 오면 사는 거예요. 22,000원. 22,000원부터 여기 21,300원. 21,200원 손절 되겠죠. 여기서 짧게 단타 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혹은 11선 깨고 11선을 다시 돌파할 때, 이게 11선이잖아요. 지금 11선을 깼잖아요. 그래서 막 조정을 받는다면 11선을 다시 돌파할 때 단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건 매매법 관점에서 알려드린 거고, 왜냐하면 바이오기 때문에 충분히 내려올 수 있어요. 이 재료가 확실한 상한가 종목은 이 상한가 상단에서 충분히 단타로 할 수 있다는 매매 기법적인 부분 측면에서 알려드린 거고요. 단타 싫어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절대. 그리고 내일장 관심은 대명에너지는 아쉬워서, 친환경 중에 그나마 시총이 만만한 게 대명에너지라서 제가 이거 말해놓고 다음날 바로 상한가 가서 전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배 아파가지고. 근데 차트상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고점 트라이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을 100원 단위로 잡을 거예요. 100원 단위로 짧게 무조건 손절, 단타로만 접근. 왜냐면 이게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말 몰라요. 이건 정말, 이건 신도 알 수 없는 영역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폴더블 언팩 행사가 있는데 10일 일정이거든요. 폴더블 폰은 전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굳이 폴더블 폰 꼭 보셔야겠다 하면 BH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실적도 개선됐고, 또 애플이 OLED, 애플도 결국 OLED 채택하겠죠, 결국에는. 걔네가 그 자체 그 칩 기술이 좋아서 지금 삼성 갤럭시보다 안 좋은 스펙으로도 더 좋은 성능을 내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걔네도 OLED로 간다고 가정해 보면 더블 모멘텀이 되는 거겠죠. BH는 얘가 FPCB거든요. 얘가 약간 폴더블 쪽하고 OLED 디스플레이용 PCB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단가가 좋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 심텍이나 코리아 서키트는 반도체용 PCB잖아요. 그래서 얘는 단가가 좀 괜찮은 거예요, 그나마. 근데 이 디스플레이 쪽 PCB는 확실히 단가가 좀 많이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는 안 보는데, 신고가 영역이니까 전 솔직히 안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 내려오면 10일 일정이니까 시장이 만약 뭐 전쟁 이슈라든지 대만, 미국 방문 이슈라든지 지금 그런 악재들이 하나씩 터지고 있는데, 그런 걸로 시장 영향으로 떨어진다면 한 26,500원이나 27,000원 정도, 그럼 10일 전에 떨어지면 10일 일정을 맞춰서 그 자리에선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관점으로만 접근하시길 바라고,
유니드는 저 오늘 샀는데 이게 실적 제가 금요일날 영상에서 실적 발표했다고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21년 실적을 제가 이게 워낙 시황에 뉴스가 없는 종목이라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 부분도 사과드리고 다행히 제가 말씀드린 실적보다 더 잘 나왔어요. 전년비 17%고 매출은 거의 50% 늘었는데 근데 얘가 컨센이 없는 종목으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컨센 10% 하회라는 뉴스가 있어서 이게 컨센이 없어요. 다른 금융사에서 다른 증권사에서 컨센이 있었나 봐요. 제가 증권사 3개 쓰는데 3개 다 컨센이 없어가지고 없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컨센 10% 하회했다고 장중에 실적 발표하자마자 급락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 급락을 기회로 삼고 이 97,100원하고 96,100원에 두 번 100주씩 샀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 단기 슈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산 거고 10만원 위에선 팔 거예요. 금요일날 혹시 영상 보고 사신 분 있으면 10만원 위에선 분할 매도 구간으로 사용하시길 바라겠고 신규로 사고 싶으신 분들 혹시 계시면 이 박스권 하단 91,500원 91,500원은 단타 정도 되겠죠. 그리고 91,000원 이탈하면 손절하고 이 박스권 하단 88,000원 정도 여기 노리시면 되고 만약 이것도 이탈한다 그럼 또 바로 손절. 그리고 엔벨로프 하단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만약 엔벨로프 하단이 올라오면 여기 최저점 보이시죠? 최저점 캔들 이 꼬리하고 쌍바닥을 만드는 자리가 예상이 돼요. 그것까지 깨면 정말 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기업에 엄청난 악재가 있든가. 근데 악재가 있을 만한 뭐 중국 봉쇄 정도가 있겠네요. 악재라고 하면 뭐 그 악재로 해서 요 쌍바닥 이 캔들과 쌍바닥을 만들어주면 차트상 가장 이쁜 쌍바닥이 되겠죠. 그럼 전 이 엔벨로프선 올라올 때 만나면 비중 실어서 그때 비중을 많이 실어서 한번 매매해 볼 생각입니다. 따라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총평은 조정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반등해 버려서 그래서 좀 단타로만 접근하고 있어요. 일당만 먹는 거죠, 일당만. 매매도 하루에 2개, 3개, 많으면 3개, 적으면 하나. 뭐 아예 못한 날도 있었고요, 저번 주에는. 그런 식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면 제가 배제해버린 경우의 수잖아요. 그래서 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제가 제 기준에서 생각했을 때 내려왔을 때 정말 비중도 실을 수 있고 스윙적으로 좋은 가격대의 종목들도 가격 메리트가 더 있고 그리고 손절선이 가깝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전 이 가정을 선택한 거고 전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론을 생각해 주세요. 반등했는데 못 먹었다. 이게 아니고 내 생각과 반대가 되면 또 그에 맞게 유연성 있게 그래 그럼 어차피 내 포지션을 기다려야 되니까 난 단타만 하겠다 여기서는 절대 길게 보지 않겠다 이런 원칙을 또 세울 수 있는 거겠죠. 유연하게 대응하시는 그러니까 어쨌든 주식은 예측이 아니고 대응의 영역이니까 절대 내가 예측한 게 틀렸다고 해서 난 이런 예측을 했고 그 예측대로 됐을 때 이런 대응을 하겠다 이런 경우의 수를 우리가 가정해 놓는 거잖아요. 내가 예상한 대로 안 되면 그건 그냥 손해 안 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늘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